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우리가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기 때문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분리수거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거나, 그리고 대부분 공공의 관리 속에 지역, 권역 내에서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 폐기물은요, 다른 지역에서 나오더라도 경계를 넘어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 처리되고 있는데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로 있는 하승수 변호사와 오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과거에 세금 도둑 잡던 분으로 제가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는데 동시에 산업 폐기물도 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핵심적인 사안인지,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으로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좀 부족한 대목이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농촌에 기촌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요. 예. 기촌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 때는 이제 생활 폐기물만 알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요. 근데 제가 농촌에 기촌해가지고 서울에서 시민운동 하던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찾아오시는데 지금 네. 한 30군데 이상으로 늘었는데 다 산업 폐기물 문제입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 소각, 또 유해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 쓰레기 재활용하고 좀 다른 굉장히 유해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농촌 주민들이 뭐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주민들은 대부분 접하는 게 생활 폐기물, 생활 쓰레기인 것이고,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거는 산업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산업 폐기물 정의부터 하고 이야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은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을 제외하고 네. 이 사업장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폐산, 폐 알칼리, 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 잔재, 또 하수 슬러지, 왜 폐수 슬러지, 왜 온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슬러지에 찌꺼기죠, 찌꺼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폐기물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을 제외하면 다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주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이고, 이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리는 과정에서 예. 산업 활동이 필요하니까 산업 활동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이 다 산업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산업 폐기물이 더 인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느낌이 자욱하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예.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좀 산업 폐기물이 더 엄격하게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될 좀 유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저희가 이제 생활 폐기물만 보다 보니까 저도 어제 분리수거 왕창했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비중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이제 시민들한테 생활 폐기물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활 폐기물이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많이 만들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생활 폐기물도 많이 나옵니다만 예.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에서 생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에서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나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데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12.4%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43.5%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유해성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이 40.9%라고 나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그런데 오히려 줄었네요. 21년 대비 22년은요. 네, 근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줄었다고 해도 이게 줄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예.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3.3%로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유해성이 높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생활계 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과 그것과 좀 유사한 것까지 합치더라도 12.4%밖에 안 되고, 예. 나머지 90% 가까이는 이제 건설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또 지정 폐기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은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였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3년 자료였고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으로는 생활 폐기물이 한 10% 정도고, 네. 구할 정도는 그러면 산업 폐기물인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각각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생활 폐기물도 왜 재활용이 되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예. 똑같습니다. 산업 폐기물도 이제 수지 운반 업체들이 수지 운반을 해가지고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소각하고 매립을 매립하고. 하는데 예.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하고 다른 점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뭐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개념인데 산업 폐기물은 실제로는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인데 예. 분류는 재활용으로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재활용으로 된다. 뭐 가령 뭐 시멘트 만드는 과정에서 예. 쓰는 폐기물은 실제로는 굉장히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소각과 뭐 거의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예. 폐기물을 뭉쳐가지고 고형 연료라는 걸 만들어서 태우면 또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고 좀 상당히 불합리한데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가정보다는 재활용도 좀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문제가 많은 건 아무래도 이제 소각과 매립 쪽이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각과 매립하는 그 주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 폐기물 그렇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매립의 경우에 93%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공이 처리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예. 근데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중에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한 20% 좀 안 되게 공공 처리 비중이 낮습니다. 예. 훨씬 낮고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에서 공공 처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유해성이 가장 강한 것일수록 공공이 처리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소각도 마찬가지로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처리하는 비중이 78% 정도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7%, 지정 폐기물은 0%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구분지어서 생활 쓰레기 있고 산업 쓰레기가 있어요. 이 폐기물을 그 소각이든 매립이든 처리하는 주체가 생활 폐기물은 뭐 공공. 우리가 사는 지역 네. 공공에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고 쉽게 그런데 생각하면. 산업 폐기물 조금 더 뭐 유해해 보이는 그 산업 폐기물은 민간에서 한다. 민간이 처리한 비중이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 민간에서 한다. 네. 여기까지는 큰 문제점은 안 느껴지는데요. 그냥 뭐 각자 처리한 주체만 다를 뿐 아닙니까? 비중 자체.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관리하니까 그래도 소각이나 매립에 대한 신뢰성이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다면 산업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도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담당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비교적 투명하게 그 소각장이나 매립장 부지 입지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민간 시설들이 많은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냥 민간 업체들이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땅값이 싸고 인허가 받기가 좋겠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가 소각장, 매립장 부지가 되는 거예요.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안전이나 환경이 뒷전이고 사실은 민간 업체들의 편이나 이익이 더 우선해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기업은 민간은 돈이 좀 많이 되나 보네요.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게요. 산업 폐기물 처리가.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기 또 황금알 낳는 거위가 있습니까? 네. 뭐 엄청난 이익들이 나기 때문에 특히 매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난 이익이 나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사모펀드들까지도 뭐 사실 뛰어들고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이 처리 시설 진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짚어보고 있고요. 공공과 민간의 좀 감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자체가 이 공공에서 하는 생활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 나온 거 우리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큰 차이가 이제 생활 폐기물은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서 그 이 쓰레기가 나온 곳에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경남으로도 올 수 있고 경북으로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그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장, 소각장에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권리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특히 산업 폐기물 시설들은 이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라는 이유로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공공이 책임지지 않는 것도 차이점이 있지만 이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민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들이 이제 산업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폐기물이든 폐기물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그걸 유쾌하게 받아들일 주민들은 없을 텐데 지금 이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도를 보면서 이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위치해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쪽으로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자, 국내 민간 폐기물 매립장 설치 현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3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대표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게 민간이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아까 제가 민간 업체들이 그냥 입지를 정하면 그게 입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업 폐기물은 결국 대공장이나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예.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이거 매립장만 보여드린 겁니다. 매립장만 보여드린 거지만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그러면 서울은 없는 거네요? 경기에 서울은 하나 없습니다. 있는 거네요? 서울은 없고 경기에 하나 있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경북 같은 경우는 뭐 16개. 와, 뭐 여기는 왜 전남에 이렇게 9개. 많습니까? 경북은요? 경북에도 꽤 많은 공단이 있어서 예. 산업 폐기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이제 경북으로 몰려들고 있는. 아,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매립이지만 소각은 더 심합니다. 소각은 더 심하고 예.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전국에 14개 소각장이 있는데 그중에 3개가 경북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북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의 7배 이상을 경북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역 간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러네요. 지역 소멸 하는데 사실 농촌에 기촌 귀농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농촌이 비교적 환경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귀농 귀촌했는데 네. 갑자기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가 이 지역을 다시 떠나야 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는 상황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농촌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소생 연구소 다루다 보면은 최근 그 농촌 지역에는 소매점도 하나 없대요. 네. 그 있어야 될 건 없고 뭐 청정의 병원도 대명사인데 약국도, 예, 병원 병원도 약국도 약도 없고 청정 대명사인데 갔더니 송전탑이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뭐 매립 시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니, 너무나 기피나 혐오 시설이 지역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라는 목소리를 분명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환경에 당연히 악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만약에 진짜 정말 안전하고 환경상 문제가 없다면 예. 서울에 매립장 소각장을 못할 이유가 없죠. 아, 이 얘기인데 폐기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송전탑 이야기 나와도 그렇지만은 예, 예. 정말 이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못 둘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요즘 뭐 땅값이 네. 이 또한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수도권에는 만약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찾으려고 해도 구하려 해도 어려우니 뭐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농촌에서도 이제 주로 임야라든지 농지 예. 싼 땅값이 싼 데를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땅값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구가 적고 상대적으로 인하가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접근 방향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안전하다고 업체들은 주장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제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매립장에서 에어돔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붕괴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침투수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10년도 더 된 사고인데요. 10년 만에 복구를 했는데 최근에 지하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수에서 다시 유해 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최근에는 이주 대책까지 요구할 정도로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충남 당진에도 관리가 안 되는 매립장이 있고 경기도 화성에도 있고 곳곳에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사실상 방치되는 이런 매립장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또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도 뭐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암에 걸린다든지 각종 질병에 걸리는 실제로. 사례들 때문에 예. 뭐 환경부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해서 이게 안전하다 뭐 환경에 문제가 없다 이런 업체의 주장을 사실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 업체의 주장에 이제 신뢰도 당연히 하락할 수 있는 실례를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그러면 책임 자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책임은 업체에 집니까? 뭐 보상을 한다든지 뭐 복구를 한다든지 뭐 먹튀가 엄청 많습니다. 먹튀가 많다고요? 예. 그러면 폐업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업하고 뭐 부도 내고 뭐 예. 좀 전에 보신 충북 제천 같은 경우도 결국 붕괴 사고가 났는데 예. 업체는 부도 내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책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나자빠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 세금 100억 가까이를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문제는 복구를 한 다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소나 페놀 같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최근에 사고가 났던 매립장들인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고가 나고 사고를
업체가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세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표에서 뭐 경북 성주도 지금 우리 세금으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네. 전북 완주에 있는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지 복구가 가능한데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 이익은 업체들이 벌어가고 책임은 국민 세금으로 지는 아주 기막힌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다가 사고 나니까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 혈세로 그 복구를 한다는 복구하고 것이고 또 사실은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입으면 그 건강피해에 대해서 누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예. 세금을 들여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거는 결국 최종 책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는 건데 우리 세금으로 지는 건데 결국 이익은 다 업체들이 벌고 그러네요. 일부 업체들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먹튀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는 네. 현실인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주민들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들어온다.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함안, 사천 이 주민들의 그리고 관련 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1년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복합 악취가 허용 기준 2만 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침출수로 인해서 우리 창원 시민들의 식수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NC 함안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업체가 18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거기서 생기는 매연 물질로 인해서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NC 함안이 건설된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권으로 봐서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주민의 여론이고 저의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주민들의 목소리를 김영동 함안군 의원의 목소리로 저희가 들어보고 왔습니다.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특히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러면 뭐 민간 주도로 뭐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뭐 공공이든 지자체든 관이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방치해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왜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관리하는데 예. 이 산업 폐기물은 민간 업체들에게 맡겨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사고가 난 다음에 일종의 사후 약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사고가 예방이 되고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이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업체들에게 맡겨놔서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감시 좀 하려고 해도 아예 접근 자체도 안 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 문 앞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폐기물 산업은 보란 듯이 지금 화랑을 보이고 네. 있다고. 네. 앞서 그 대규모 거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지역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예전에는 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하다가 예. 이게 엄청난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 이제 대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매출액이 100억이면 영업이익이 뭐 50억, 60억 이상 나는 곳들이 수두룩 갑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통 영업이익률이 10%면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60% 이상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매립장은. 그리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요즘 곳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뭐 20%, 30% 이상 나오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익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모펀드든 대기업이든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이 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어떤 곳은 제가 본 것 중에 한 곳은 20억 투자해가지고 현금으로 400억 이상을 배당받아 간 곳도 있습니다. 거의 황금알을 그냥 계속해서 낳는 사업으로 민간에서는 바라볼 수 있겠네요. 네, 민간- 문춤을 흘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그렇게 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사천에 대진산단도 관련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거기도 이제 예. 산업단지 전체를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이런 단지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예. 역시 이제 SK라는 대기업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예. 뭐 이게 전국적으로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 네. 말씀대로 전국적인 이야기라는 걸 제가 확인했던 게 오늘 방송 전에 너튜브에 제가 산업 폐기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한 방송국이 다 지역사예요. 네, 맞습니다. 예, 지역사에서만 막 강원 영동, 부산, 뭐 저희 MBC 경남 지역사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자 낼 게 아니라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현 구조적 문제에서 어디부터 좀 손을 봐달라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요구하는 거 딱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공공이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 공공 민감한 산업 폐기물도 공공이 책임졌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새로 하는 매립장 소각장이라도 공공이 했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처리해야 된다면 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이 제대로 좀 입지도 선정해서 안전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지역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산업 폐기물도 적용돼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 감시가 보장돼야 된다. 생활 폐기물 시설 수준이라도 주민 감시를 보장해 달라. 이게 지금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22대 국회가 열렸으니까 이걸 국회에서 좀 근본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좀 논의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어떻게 희망이 좀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뭐 국회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가 뭐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도 토론회도 국회에서 하고 좀 문제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데 예. 22대 국회에서는 뭔가 좀 법 개정까지 이루려고 하고 지난 총선 때에도 그래서 각 정당의 정책 질의서나 요구서도 보냈고 예. 답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뉴스바다 지역 소생연구소에 마침 그 앞서 대진 3단 얘기도 했었는데 사천 남해 하동이 지역구인 서천호 국회의원 출연 예정이거든요. 아, 예. 제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네.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저희가 지역 소생 연구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수도권 쏠림 앞에 지금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쏠림 얘기를 네. 지역에서 내고 있네요. 참 아이러니하고 복잡 미묘한데 지역 소생의 길이 참 험난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지 못한 말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역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은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역 주민들이 살만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거고 이런 산업 폐기물 같은 것은 저는 절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안전과 환경이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돼야 되는 폐기물이지 이것이 기업들의 어떤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런 산업 폐기물이 몰려드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업들도 요즘 뭐 ESG 경영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뭐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친환경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서울에서는 ESG고요.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기업입니다. 아 같은 기업인데 지역만 오면은 서울에서는 다른 옷을 갈아입군요. ESG로 홍보하고 친환경으로 홍보하고 예. 지역에 오면은 환경 파괴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막 돈을 뿌려서라도 회유하고 이런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산업 폐기물 관련 주제로 오늘 하승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지역 소생 연구소에서 인구가 특히 청년 인구도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또 저출생 사안 때문에 인구 소멸 얘기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도 지켜야 되는데 땅도 지금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심각성을 던진 주제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좀 꾸준히 출연 좀 해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만 주신다면 예. 나오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뉴스바다 지역 소생 연구소도 함께 이제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대표님도 계속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법률센터 농군 대표의 하승수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